네, 연휴 기간 동안 지난 몇 년간의 부동산 관련 신문 자료들을 살펴보다가 참 재밌는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세 달에 한 번꼴로 이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바로 임대차 사기 이야기입니다. 자, 전세나 월세, 특히 이 신탁이 껴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사기들이 상당히 많았었던 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왜 이런 사기들이 발생이 되는 거고, 이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살펴본 자료들인데요. 몇 달에 한 번씩 거의 세 달 내지는 여섯 달에 한 번씩 매년 이런 신문 기사들이 나왔었습니다. 자, 오피스텔 소유권 없이 임차인 모집 부동산 사기 극성, 39억대 원광대 원룸 사기, 그리고 신탁담보대출 후 불법 임대, 건물주 공인중개사가 짜고 친 전월세 사기. 자, 주인이 따로 있었어? 당신도 당할 수 있다. 자, 신혼부부를 울린 전세 사기. 자, 이만큼 상당히 자극적인 키워드들이 많은데요. 자, 이 점 한번 염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바로 이 신탁이 도대체 무엇이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신탁을 활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신탁, 믿을 신자에 부탁할 탁자를 써서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 관리 그리고 처분을 남에게 맡긴다는 뜻입니다.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그런 법률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인 신탁 회사들을 그리고 이 신탁 회사한테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맡김에 따라서 다양한 혜택들과 이득을 서로 간에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탁의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뭐 아실 필요는 없는데요. 자, 담보신탁, 토지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금전신탁 등 정말 많은 상품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신탁 회사 어느 정도는 그 금융 상품을 다루는 그런 회사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부동산 계약에서 흔히 살펴볼 수 있는 신탁들 종류가 총 세개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지신탁, 담보신탁, 그리고 관리형 토지신탁 이 세개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토지신탁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오피스텔 내지는 뭐 아파트 아니면 뭐 택지 개발에 따른 뭐 분양 등을 할 때 한 번씩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신탁회사가 사업비 자금을 직접 조달을 해서 신탁회사가 사업 수행까지 하는 그런 구조를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토지 신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담보 신탁은 이것도 흔히 볼 수 있죠. 자, 소유권을 신탁사에 이전 후 수익권 증서를 발급받은 뒤에 그 담보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일반적인 은행에서 직접 담보대출을 받는 것보다는 더 높은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리형 토지신탁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와 리스크를 나누는 겁니다. 자, 사업주가 사업비를 조달을 하고 시공사는 책임준공과 지급보증을 통해서 서로 협조를 하고 자, 신탁회사는 자금 입출금 등의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특히나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은 바로 담보신탁과 관리형 토지신탁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그러면 이 등기부 등본상에 신탁이라고 딱 쓰여 있다. 신탁 원부 번호 몇몇몇변 딱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자, 전월세 임대차 계약 진행할 때 이 신탁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등기부 등본상에 등재가 되어 있다. 이럴 경우 임대차 계약 진행을 해도 되냐? 됩니다. 대신에 이거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단 하나, 신탁 원부, 유튜브나 아니면 다양한 정보 매체들을 통해서 이 신탁 원부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신탁 원부도 그렇게까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자, 수탁자, 위탁자, 수익자, 신탁인의 이름, 주소, 신탁의 목적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서식입니다. 등기부 등본상에 신탁 원부 번호가 있습니다. 이 신탁 원부 번호를 보시고 직접 등기소 또는 법원 등기과에 가셔서 발급받은 뒤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은데요. 자, 신탁 원부 계약서 또는 그 뒤쪽에 있는 특약사항에 위탁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 또는 수익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신탁 원부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대부분 수익에 관한 내용은 신탁사에 위임이 되어 있다는 점을 아마 다들 살펴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그런 경우에는 신탁 원부도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의 계약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신탁 전세 계약 제대로 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신탁 등기의 선말소를 한번 부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분양 및 임대차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경우, 자,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사람들도 조금씩 들어오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금 회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시점에서는 자, 분명히 통장에 돈이 있을 겁니다. 자, 사업 자금이 어느 정도 모여 있다라고 한다라면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 괜찮다면 바로 선말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은 보통 등기 말소 기간 일주일 정도가 걸리니까 좀 안전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니면은 계약금 일부를 넣으신 뒤에 이 말소를 부탁을 해보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신탁 원부를 확인하는 거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수익이 위탁자에게 있다는 내용이 있으면 오케이입니다. 자, 하지만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신탁사의 임대차 계약 및 수익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신탁사에 요청을 해서 서류로 직인이 찍혀 있는 서류를 직접 받으신다고 하면은 좋겠지만 일반적인 신탁 회사에서는 이 서류를 발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진짜 회사에 찾아가고 막 바지라도 잡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이런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게 정 안 된다고 한다라면 담당자랑 전화로라도 한번 확인을 해서 실제로 임차 계약이 이루어지고 잔금이 치러진 다음에 바로 말소가 될 수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까지 안 됐다라고 한다라면 같은 건물 내에 다른 호실들이 제대로 말소 및 명의 이전이 되어 있는지 임대차가 원활히 진행이 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처음부터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게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라면 그래도 좀 안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신탁 말소 부분에 대한 특약을 하나 넣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공인중개사한테도 일부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게 됩니다만 자, 크게는 물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모르니까 혹시라도 이 특약사항 한 번 정도는 넣어주실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까지도 불가능했다. 그러면 계약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게 차라리 속 편하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자, 주변 매매가 및 임대가 시세는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전세든 월세든 계약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등기부 등본 등을 꼼꼼하게 열람을 하시고 계약의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먼저 확인을 하십시오. 자, 위임장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전세 자금 대출 등을 받는다면 은행에서도 또 한번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런 만큼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의 더 안전적인 보험이 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세대들이 문제없이 입주를 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확정 일자 및 전입 신고 이거는 임대차 계약의 기본적인 필수 사항이죠. 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짜고 친다라면 임차인은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하지만 모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나쁜 거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까지 악독한 사람들이나 신문 기사에 나오는 거지 모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다양한 내용들 꼭 한번 살펴보시고 조심하시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